안녕하세요. 오늘도 0시 44분에 찾아온 유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꾸며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장군 지현신학입니다. 혹시 두 분은 담력 훈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학교 네. 다닐 때 필수 코스인데 걸스카우트 뭐 이런 거 어리시구나. 아니 제가 좀 연식이 좀 되는데 저 때 많이 했는데 저는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 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우주소년단 같은 거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 우주소년단은 뭘 하나요? 과학관 다니고 뭐 아 그랬구나. 주인 날리는 뭐 비디오 보고 막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막 담력 훈련 하잖아요. 뭐 요 산을 돌아가지고 이 폐가에서 뭘 꼭 뽑아오고 막.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 폐가에서 경험한 실화입니다. 제보자 영우 씨는 이 사건이 10년도 더 됐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당시 이 영훈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친구인 민호 씨와 함께 민호 씨의 외갓집에 있는 시골 마을에 놀러 갔대요. 그곳은 이제 도심과 동떨어진 작은 마을로 낮에는 논밭이 이렇게 숲이 어우러져 있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지만 밤이 되면은 인기척이 하나도 없고 어두운 그냥 조용한 시골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이제 며칠 동안 학업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었나 봐요. 시골에는 폐가들이 많잖아요. 그 마을에도 폐가가 며칠 있었대요. 이제 영훈 씨가 자주 가던 계곡 근처에도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폐가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면서 그 집엔 절대 가지 마. 그럼 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빈집엔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두 분도 호기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러니까 겁은 났지만 어쨌든 남자가 둘인데 뭐 귀신이야 뭐 나오겠어?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두 사람은 할머니 몰래 손전등 2개랑 핸드폰 불빛에 의지한 채 논두렁길을 따라 계곡의 폐가로 향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멀리 그 폐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폐가는 낡은 목조주택의 그 낮에 보았던 느낌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밤에 봤던 그 목조주택이 목조예요? 네. 목조예요? 네. 천둥치네. 야, 이야 기가 막힌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뭐. 네. 가서 가까이 봤는데 그냥 형체만 집일 뿐 다 망가지고 낡아서 기울어지고 그랬던 거죠. 집 앞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막 허리춤까지 오고 녹슨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물터같이 그 돌턱 같은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옆에 이제 오래된 신발 한 짝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게 이제 반쯤 파묻혀 있었대요. 용기를 내서 이제 들여다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출입문도 자물쇠 없이 살짝 열려 있었대요. 그냥 들어오라는 얘기처럼. 왠지 모르게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레 천천히 들어갑니다. 바로 거실 겸 마루로 보이는 넓은 공간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벗겨진 그 벽지에 곰팡이도 막 피어 있고 심지어는 마룻바닥이 이렇게 들려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낡아 있었던 거죠. 영훈 씨가 이제 거실을 지나서 왼쪽에 있는 방문이 하나 있어서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대요. 거기에는 침실로 보이는 방이 있었고 바닥에 애기 신발이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었대요. 근데 영훈 씨가 이상하게 그 신발에 눈길이 갔대요. 때가 잔뜩 묻고 색이 바란 게 왠지 모르게 그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소리만 들려서 그 방을 나와서 복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복도 끝에는 작은 부엌 겸 식당 공간이 나왔는데 부엌 옆쪽에 작은 문이 있었대요. 그 문이 뭔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무서웠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작은 방이었는데 아이 방이었던 것 같았대요. 왜냐면 낡은 장난감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고 네. 크레파스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방에 이제 발을 들이는 순간 맡아본 적은 없지만 동물 사체 느낌이나 뭐 고기 썩은 냄새 이런 게 좀 났었대요. 너무 역한 냄새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방에 인형이 하나 놓여져 있었대요. 토끼 인형인데 이렇게 귀도 한쪽 이렇게 뜯겨져 나갔고 망가져 있는 인형인데 왠지 그 방에 살던 아이의 애착 인형인 것 같았나 봐요. 근데 그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인형을 이렇게 잡았대요. 어이구야 안 되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누가 봐도 그거 만지기 싫잖아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음소리. 네. 소름 돋아. 오. 인형을 든 채로 깜짝 놀라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민호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같이 들은 거죠. 그래서 민호 씨가 누구 없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발꿈치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았는데 그게 머리 위쪽에서 들렸대요. 그 집은 분명히 단층 집이었는데 천장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것처럼 네, 그런 소리가 느닷없이 들렸대요. 두 사람은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대로 몸을 움츠린 채 위를 올려다 봤다고 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말도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대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빨리 달리나? 그만큼 소리가 빨리 달리는 그런 소리였대요. 그 순간 소리가 딱 멈췄고 영훈 씨와 민우 씨가 숨을 죽인 채 주변을 다시 돌아봤는데 복도 건너편에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보였대요. 뭐가 달라졌지? 거기에 이렇게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고 딱 봤는데 바닥에 뭔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였더래요. 처음에는 뭐 쥐나 고양이인 줄 알고서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그게 사람이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 나오는 모습 같았는데 아기 같았대요. 이 두 분이 막 으악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도망가려고 현관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문이 안 열린 거죠. 그때 다시 위쪽에서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완전 혼미백산한 거죠.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면서 문을 열려고 막 했는데도 문이 안 열려서 포기를 하고 바닥에 딱 주저앉은 순간 척 하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갔대요. 그 다음날 그런 일을 겪고 나왔으니까 얼굴이 안 좋았겠죠? 할머니가 니네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거길 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더래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그 집에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대요.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해 보였는데 집안에서는 늘 다툼 소리가 있었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을 학대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학대에 이기지 못하고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남편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에서 칼부림이 났었대요. 아내와 아기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남편도 그 집에서 목을 매달았대요. 그 이후로 저주받은 집이라고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가지를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 전날에 겪었던 거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훈 씨가 그날로 바로 짐을 싸들고 나왔다고 해요. 원래 귀신이 목조, 우물, 곰팡이, 어두움, 숨을 곳 많은 다락방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죽은 여자의 한보다 남자가 목매달면서 오는 자기 분노와 자기 파괴가 굉장히 그 혼에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 그 얘기 속에는 폭력이 자꾸 들어가 있잖아요. 어둡고 수산하고 불쾌하고 비릿하고 그런 남성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 글 속을 보면 이제 셋 중에 누가 더 한이 맺혔냐? 남자의 귀신이 더 지가 죽여놓고도 지가 더 한이 많아. 하는 아기가 제일 불쌍한데 애는 죽으나 사나 해맑아요. 놀아달라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그 웃음소리도 놀아달라는 그렇죠. 그냥 노는 거지. 내 장난감 줄 테니까 나랑 놀아줘.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호기심 많으시잖아. 그런 호기심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죠? 웃음소리라든지 이게 신발을 본다든지. 저는 아기를 좀 좋아해서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집을 옮겼다면 아이의 흔적이 그런 식으로 남지 않아요. 신발 같은 건 가져갔겠죠. 의사시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걸 만지면 바이러스야. 내가 내 아이도 다치게 할 수 있고 내 와이프도 병들게 할 수 있고 이걸 알고 있어. 그럼 만지지 않죠. 절대 안 만져. 똑같이 무당도 이 눈, 코, 입이 있는 건 뭐가 실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형이 특히 그렇죠. 인형을 떠나서 신당 안에 눈, 코, 입이 붙어 있으면 사람한테 뭔가 빙의가 되듯이 인형한테도 뭔가 실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속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멀리해. 왜? 무당은 귀신을 정리를 하지만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그런 데서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다치지 않고 문제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해피엔딩이죠. 네. 뭐 이유 없는 사고 많잖아요. 그런 사고들을 많이 당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 무서운 걸 체험하러 간 건데 무서운 게 이렇게 천지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뭘 만지는 것도 되게 꺼려지잖아요. 근데 이 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걸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이렇게 들어온 건가? 씌어서 그런 건가? 아까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호기심 반 내가 내 정신이 아니어서 정신이 혼이 기운이 약한 사람한테 귀신이 씌이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혼이 나가겠어.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약한 귀신도 내게 씌워버리는 거야. 내가 그만큼 빈 공간이 돼버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병균이 걸리고 다 크게 아프듯이 혼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선생님 그러면 폐가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엔 다 귀신이 있어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폐가에서 이게 이유 모를 정말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집단 상해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 내 정신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안 그러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폐가가 늘어나면 슬럼화 된다고 하잖아요. 도시가 변해나가는 여러 단계 중에 하나인데 폐가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우범지대가 되면 안 그래도 남아있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더 떠나고 그냥 범죄 소굴처럼 돼버리는 폐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지역개발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관계자들은 폐가가 생길 때마다 사실 없애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시 전체가 공동화되어 버리거나 도시에 폐가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생겨나거나 어쩌다 한두 채 있는 그런 폐가 흉가 이런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채가 다 그냥 아예 마을 전체가 통으로 비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흔히 있었으니까 폐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런 경험을 똑같이 본 건데 뭐 그런 걸 설명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기도 하고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증언만 듣고서는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의사들은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과학자들이랑 약간 다른 면이 있죠. 그게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뭔가 있었을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원래 그런 현상을 두 사람이 동시에 겪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보고된 거는 굉장히 많죠. 어떤 종교적인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특정한 기적적인 현상을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고 군중이 동시에 목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입증된 게 없죠. 그게 문제죠. 귀다 아니다를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그냥 착각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 못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이한 현상이긴 하네요. 기이한 건 맞아요. 예. 무속으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게 눈이 어둡고 오감이 살면 귀신들이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요. 근데 몇 발자국이냐 차이지. 끼, kakkakakang. 이 차이일 뿐이지 그냥 거기에 한기를 느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약간 몰아가잖아요. 너 이거 들었어? 그럼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뭘 들었다기 아니라 파장을 느낀 거야. 미세한 떨림?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는. 네. 폐가나 이런데 이제 담력 훈련 한답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뒤지게 겪어봐야 아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아는 거지 뭐. 근데 경험은 해보되 누구의 소유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말아라. 만약에 자꾸 식은땀이 나고 자꾸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동토가 났다 그래요. 인간이 부정한 곳에 출입해서 나는 동토도 있고 집을 잘못 수리해서 나는 동토도 있어요. 병원에 일단 가라고 하지만 3일, 4일이 반복된다면 빨리 살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드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지. 일단 병원을 먼저 가봤다가 일단 병원은 가보라고 본인이 해요. 모른다 하면 바로 저는 이제 병원 많이 추천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0시 44분에 찾아온 유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꾸며볼 건데요. 두 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장군 전신당입니다. 무당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2020년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쳐다봤던 적이 있어요. 네. 쳐다봤던 적이. 아기 때. 저는 저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그 네이트판에 직접 사연을 올린 여성분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였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어서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김에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하고 몸을 살짝 일으켰는데 자고 있는 그 침대 발 밑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옆을 봤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형체를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남편이 아무 표정도 없이 가만히 서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저 그랬던 적 있어요. 제가 몸울병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는 아이들을 일찍 분리수면을 안 시켰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제 방이 생기고 분리수면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하고 자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네 방 가서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밤에 자는 채로 몇 번이나 방 문가 이렇게 서 있었대요. 엄마 아빠 방 문을. 네, 엄마 아빠가 문을 열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기억은 안 나세요? 저는 당연히 기억이 없죠. 몇 살 때셨어요? 그게 아마 8살, 9살 이때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화성아 왜 그러니? 너 뭐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자고. 아 그래요? 네, 귀신? 이분도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놀랄만 하죠,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네. 왠지 말이 안 나왔대요.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그냥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면은 옆에 이렇게 와서 다시 눕는다거나 하는 그런 인기척 같은 게 들리는데 그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당연히 남편이 이상했으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소처럼 대화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뭐지 이게 좀 피곤했었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제 일어나서 왜 그러고 서 있었어? 내가? 본적 없는데? 남편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마다 깨어나서 똑같이 그 침대 밑에서 서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몰래 이제 그 모습을 촬영을 했대요. 그 다음날 그걸 보여줬대요. 당신 밤에 이러고 있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냥 얼머무린 거예요. 아, 내가 뭐 피곤해서 그랬나 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대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같이 자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가자. 목류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막 짜증을 냈대요. 아, 내가 무슨 피곤해서 그러는데 뭐 그런 걸로 병원을 가냐.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그런 남편 행동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되게 이상한 게 그 이후로 남편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네,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카메라가 딱 설치된 거니까 그걸 알게 된 것처럼 완전 그런 현상이 없어진 거죠. 뭐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뭐 남편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안 그러나 보다 괜찮아졌나 보다 몰래카메라를 끈 거죠. 근데 이 몰래카메라를 끈 날 갑자기 잠을 잤는데 또 싹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똑같이 남편이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카메라 없으니까. 네,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번엔 진짜 병원을 가서 이건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그 다음날 카메라를 또 몰래 켰대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보고 와이프가 완전 소름을 돋은 거죠. 그 카메라에서 남편분이 그거를 몰랐는지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남편이 카메라를 딱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으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자기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헤어졌나요? 조금만 더 나가면 그것이 알고 싶던데. 이쯤 되면 사실 저 같으면 바로 집 나가거든요.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근데 이분은 또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사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서 있으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남편은 일어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고 조용히 남편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친 거죠. 목류병이라고 하면 수면 상태잖아요.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따라오고요. 눈동자만 딱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되게 대담하시네, 그 부인분이. 보통 비명이라도 지를 법도 한데. 근데 너무 무서우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이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만. 나 쳐다본다 이러면서 소리는 안 지르고.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그러게. 그 이후로 이 아내분이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제 그 글을 보고서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주작이다. 너무 무섭다. 빙이다. 목류병이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줄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글이 안 올라와요. 그러다가 2개의 글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글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글이었는데 그 남편이 서 있었던 거는 부인이 막 뒤척거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카메라도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 얘기했던 거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곧이어서 진짜 이제 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과 남편의 눈빛이 떠올라서 집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신랑이 쓴 거네. 그걸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글이 그 여자분이 쓴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후에 올라온 댓글들은 수면 행동 장애다, 목류병이다, 정신병이다. 누구는 이거 범죄를 보면서 구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생명범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거 알아봐라. 뭐 이런 이제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목류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엄청 심한 케이스잖아. 제가 추측해 보면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는 홀어머니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운 거야. 근데 자기 아들 안 미워해. 며느리만 미워해. 그렇게 이어지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가 되는데 모든 이 할머니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특정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씌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다쳤어? 귀신 죽잖아요. 성격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빙의 돼서 씌었을 수도 있고 그 남자의 일단 사주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그 여자한테 뭐 한 맺힌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버림받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 사이를 낚아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포인트를 왜 잡냐면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만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류병이라고 보기에는 의식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시간에 움직인다고 보면 새벽 시간에 귀신 시간이라고도 보거든요. 이 사례만큼은 목류병이라고 치부하기엔 조금 더 파봐야 되는 거야.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진짜 원점 한 번에 잡고 하면 2번도 걸려요. 그럼 3번도 걸려요. 근데 귀신이 빙의를 했으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 있잖아요. 나 귀신이야 이러고 살 것 같잖아요. 안 잡아먹히려고 숨어요. 숨었다고 보면 말이 되네. 카메라를 피해 다닌 게. 그게 뭐냐면 기가 약하고 기가 강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 만만한 사람과 안 만만한 사람을 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몽유병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몽유병이 있으셨어요. 유전인가? 아마 뭐 일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몽유병은 제가 겪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는 그 밑에다가 이불을 깔고 잤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뛰어내려와서 제가 밟혔어요. 어른한테 밟힌 거 치고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도 정신을 차리셨고 본인 말로는 귀신을 쫓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목류병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그거는 않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달라요? 그렇진 그것도 않대요. 종류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살면서 2-3번 정도 있었고 저는 문가에 서 있는 그런 일이 5-6번 있었대요. 근데 다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반응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병원 안 가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좀 많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목류병이 자기가 꿈을 꿔서 그거를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눈을 초점을 맞추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 그 남편이 제일 수상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당신 몽유병이 있는 것 같아. 사진도 찍었다면서 보여줬다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본인이 제일 놀라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걸 회피를 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게 있었어 경험을 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도 충분히 여러 번의 그 얘기와 경험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다음날의 말투나 어떤 글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거를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보통 만약 그걸 처음 겪었다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움직였다고 하는데 누가 걱정이 안 돼요? 그랬을까요? 아, 잘못 걸렸네. 이러지 않았을까? 걸렸다. 싶어 아주 숨길 수 있었는데 걸려버렸네. 또 난리네. 그렇지. 왜냐하면 과거에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반복적으로 그랬다면은 심리적인 문제가 본인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행동 자체가. 그거는 해코지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해코지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옆에서 그냥 누워서 눈만 뜨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 귀여운 얘를 버전이고. 아니 발 밑에 서서 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살인자 살기를 안 보셨죠? 만나본 적은 있는데 그냥 되게 평범했었고 저는 제가 만나본 살인자 맞아요, 평범해요. 네. 손님이 왔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사람이 눈빛이라는 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무서워요. 소름이 싹 돋아. 쳐다보는데 귀에서 살기다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돈 줘서 보냈어. 아, 진짜로 무섭더라고. 살기가. 그쪽 일을 하는 전문가들 아니면 뭐 형사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 맞는 거.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얘가 무정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대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요즘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빛을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잘 지금 살고 계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네이트판 같은 경우에는 저 판춘문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판춘문? 판춘문예? 신춘문예 아시죠? 신춘문예. 두 적의 가능성도 네,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소설을 썼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는 판춘문. 판춘문이었으면 좋겠다. 저 같아도 발 밑에 귀신이 서 있는 것보다 발 밑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더 무섭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거나 내 가족이면 더 무서워. 너무 무섭죠. 특히 남편이면 더 맞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남편보다 내 애가 거기 서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갔는데요? 네, 너무 갔는데? 그리고 애가 한마디 하죠. 적당히 자. 일어나. 적당히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0시 44분에 찾아온 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장군 전신당입니다. 두 분은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요즘에? 좀 봐요. 선생님 안 보시죠?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K-pop 데모노토스? 오, 보셨구나. 네네. 이 오컬트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게 귀신. 오늘은 그 귀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무언가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은? 귀신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엄마, 아빠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혼들, 그냥 거기에서 나쁜 놈이냐, 좋은 사람이냐를 나눌 뿐. 무서운 사람이 있듯 무서운 귀신도 있다. 항상 나오는 애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어서 복수를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복수를 하는 귀신은 자기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건데, 나는 아프다 갔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사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 왕따 당해갖고 자살할 때, 그럴 때 진짜 안 떨어져요. 왜냐면 청춘에 가는 청춘기는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기란 말이에요. 원이 풀려야 가는 게 원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랑기예요. 사랑기? 원기는 굿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달래주고 해서 보내면 가요. 사랑기는 안 가요. 내 사랑을 찾을 때까지. 이승의 집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 내 사랑을 찾을 때까지 누구라도 안고 가야죠. 아, 사랑해. 이거요.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유도탄이야, 누구라도 유도탄. 배고파서 죽은 귀신이면 밥만이에게 보내면 되잖아.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할머니 소원이 저 남편 데리고 가는 거면 일단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같이 보내드려. 그렇지? 근데 이게 못다 이룬 사랑, 평생의 사랑에 시달리는 사랑. 이 사랑기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답이 보내려면? 없어. 그냥 얘 매력 없으면 딴 데 가거든요. 예쁜 애한테 가긴 해요. 예쁜 여자들한테 근데- 꼬셔야 되니까. 근데 귀신에게 예쁜 건 김태희가 아니죠. 귀신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사주지 김태희 카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기가 쉬면요, 오빠 갈까? 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환영연비라고 하죠. 그렇게 술만 먹으면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도 있어요.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술만 먹으면 남자를 끌고 그렇게 모텔을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가 씌었다고 볼 수가 있지. 천유가 빙의된 사람과 총각기가 빙의된 사람에서 연인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바람으로 또 끝장이 나요. 근데 이제 사랑기가 어쨌든 사랑을 갈구하는 귀신이잖아요. 근데 뭐 영혼 결혼식 이런 것들도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찾아줘요? 그런 운명적인 만남 몇 번이나 있을까? 18세 죽은 아들이 있는데 17세에 죽은 딸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가 있잖아요. 야나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 아, 아무리 내가 있잖아 자식이 죽었지만 저 천한 집안에 내가 아들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귀신도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이코패스 사랑기. 사이코패스 사랑기는 진짜 무섭긴 하네. 상황에 따라서 악귀도 돼요. 최근에 나온 그 악귀라는 드라마는 봤어요. 갑자기? 그거 옛날에 나온 그거 좀 됐죠. 저한테 최근이라. 악귀는 스산함을 가지고 다녀요. 한기. 남들은 다 따뜻한데 나는 막 추워. 내 몸도 안 좋은데 막 한기까지 느껴지니까 감기인가? 악기가 크게 있으면 이 사람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역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사랑기나 뭐 악기나 뭔가 행동을 취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 귀신들도 있잖아요. 히키코모리. 우울증을 많이 앓고 갔던 친구들이 무기력과 아무런 욕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귀신이 돼버려요. 만약에 집에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귀신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지 공존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냄새로도 맡을 수가 없는데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도와주는 귀신도 많은데 나쁜 게 더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조금만 양보하면 다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지 집처럼 막 때려 부으시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동토가 나는 거지. 보존 그대로 살면 또 큰 탈은 없어. 저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귀신을 원래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약간 한결같으시네요. 사람이 무섭다. 그럼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라든지 구일본 제국이라든지 역사적 악당들, 그런 인간들의 악함,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늘 하죠.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보일 때 이제 경계하고. 역사 속에 나오는 악마, 테러범 이런 사람들이 악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지 않고 100년도 숨어 있어요. 그분들은 100년도 200년 숨어 있다가 원기를 몰려서 또 하나의 악마를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악마 같은 사람들 말고 아기 귀신들, 어린이 귀신들은 항상 해맑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태아령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지난 죄의 대가를 현생에서 받잖아요. 고생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 어린아이들이 뭘 많이 죄를 져가지고 이 죽음을 당하지?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태아령을 보면 어떤 사람이 뭐 4번의 낙태를 했는데 그럼 4번에 다 태아령이 남아야 되잖아. 하나만 남아. 이 사람이 낙태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주 부지런하게 20살부터 해온 거야. 남자를 만나니 또 애를 갖고 싶어. 근데 지우는 것도 쉬운 년이 갖는 것도 쉽다고 애를 가져야 지 신랑하고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미친 거지. 이 아이를 두고 봤을 때 이 아이들도 혼이잖아요. 삶의 의지가 강한 놈이 있어요. 그러면 태아령이 붙어서 이 태아가 누굴 괴롭히냐면 다음에 태어나는 동생을 괴롭혀요. M 혹시 네, 기억하죠. 사실 그것도 수술하다가 이렇게 그게 태아령이 네, 붙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연식이 드러나. 그럼 태아령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아령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재 지내는 거예요, 재. 삼신하면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고. 애 가지려고도 삼신상을 받잖아요. 애를 보낼 때도 삼신상을 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본 귀신 중에 혹시 정말 기억에 남는 최악의 귀신, 무서운 귀신?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최악의 귀신은 술귀신. 술 귀신? 술을 먹다 골방에 갇혀서 죽었거든요. 근데 늦게 찾았어. 고독사. 복합사야, 복합. 지방령에다가 봄수 아픈 데다가 사랑에다가 이 남자한테 마지막 여자가 이 여자야. 이 여자는 아니지 당연히. 전 남친 술귀신이 여자분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새로운 사람도 생기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다치고 자꾸 뭐 신랑이 자꾸 뭐 전 남친 모습을 조금 보이고 느낌적인 느낌에 내가 뭔가 막 안 좋은 거야. 파고 들어다 보니 고독사 아닌 고독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억울하겠지만 보내고 이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그 남편은 모르게 부적도 좀 숨겨놓고 결국에는 둘이를 구술해서 분리를 시키고 그 여자의 거처를 부적에 싸서 옮겨버렸어. 삐어냈지만 또 붙을 수가 있거든. 왜 여긴 좀 심하잖아.
귀신들의 외형을 봤을 때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진짜 귀신들이 다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귀신의 눈, 코, 입을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좋죠. 근데 그런 게 보단 예를 들면 어떤 형체로 다리가 쩔뚝거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는 어떤 모션을 보여줘. 혹시 다리를 다치셨니? 이러면은 제 다리가 막 아파요. 물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다리는 없어지고 막 눈이 막 일그러진 걸 보여주고 눈도 좀 안 좋으니 예 그래요.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본다기보다 이렇게 부위별로 장면 들어와요.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점을 보면 이 사람이 집에서 뭐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신랑한테 잡들이 하는 것도 장면 소리로 들어와요. 그만 좀 난리를 쳐라. 너는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밤만 새벽 2시만 되면 그렇게 처먹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입은 제 통제가 안 되고 눈으로 본 건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눈으로 본 건 설명을 해주지. 근데 입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 포기하신 귀신도 있어요? 사랑기 한번 포기했고요. 미안하지만 너무 능력 없는 소질이 없는 분이라 제가 한번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연예인을 꿈꾸는데 연예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건 포기를 하잖아. 욕망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예뻐. 난 연예인이 돼야 돼. 나는 잘 나가야 돼.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 내가 다른 걸로 돌렸지. 그분 뭐 하셨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예요. 제일 힘들었던 건 성형귀. 고쳐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뭐 우울증, 뭐 자괴감 이런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랬을 때는 자기가 미모의 신들도 막 불러들여요. 어느 날은 난 너무 예뻐. 나 예쁘지 않니? 봐봐. 예쁘잖아. 예쁘잖아. 방금 무서웠어.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날은 코가 잘못했어. 입을 해야 돼.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병원을 미친 듯이 다녀. 친구들 중에서 그 성형외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좋으네요. 네. 사이가 되나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그렇게 심한 분들, 성형 그 자체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서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이 되면 정신과에 가서 요즘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와라. 그럼 해주겠다. 못 받아오죠. 당신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픈 거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라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랑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성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공익 광고처럼 마무리되는데. 성형 중독, 사랑 중독 너무 과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0시 44분에 찾아온 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 부당 백마장군 주현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호성입니다. 혹시 꿈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스쳐가는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주연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는 뭐 늘 무당 되기 전에 무당하라고 꼬실 때도 많이 나오셨고 사고가 나기 전에 암시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손님들 구슬 잡고 일을 했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손님 꿈도 꾸게 해주고 저는 꿈이 기억이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재밌는 게 분명히 악몽을 꿔서 꿈을 꾸던 중에 자각을 하는 것까진 기억이 나거든요. 꿈을 꾸다가 이게 상황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이 꿈은 분명히 개꿈이다 라고 꿈속에서 느껴서 일어나야지 하고서는 깬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떤 개꿈이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저랑 좀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면 언젠간 좀 실제 같은 꿈을 한 번은 꾸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기운을 타는 거기 때문에. 꿈은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매번, 매시간, 매 낮잠까지도 꾸는 사람이 있고 저 많이 꿔요. 진짜. 저 연예인 꿈도 진짜 많이 꿔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가랑 이제 사랑을 했느냐 미호를 했느냐 거기에서 이제 내 심리 상태도 좀 볼 수가 있고 겪었던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조상 꿈이나 아니면 들은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직접 꾼 얘기예요. 1년 좀 됐을 텐데 지금도 있지만 넘치게 손님 많았어요. 제가 그날 일진이 안 좋았나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잠깐 낮잠을 잤는데 제가 꿈에서 오바이트를 엄청 한 거야. 꿈에서? 네. 뭐 이런 지저분한 꿈이 있지? 일단 찜찜하잖아. 깼는데 또 초저녁에 또 손님 다 보내고 또 낮잠이 들었는데 그때는 내 머리채를 잡힌 거야. 그날
밤 10시에 우리 집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집안분 중에 누가 집안분 교통사고 중에 당하신 하나가 거예요? 큰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나가, 몸도 망가져,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 그런 꿈을 꾼 거지. 그래서 내가 오바이트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당도 자기가 꾸는 꿈 속에서 인지를 뒤늦게 아는 거지. 겪어봐야 리스트가 생기는 거지. 이런 꿈들은 이렇게 조심히. 연결이 되는구나. 왜냐면 나는 처음인 거니까. 네, 그쵸. 근데 우리는 조금 디테일하게 아파요. 꼬지 피면 아프고 머리 찢으면 머리가 부어요, 막 이렇게. 아, 이게 나타나요, 몸에? 겉에는 없지. 근데 그 꼬집힘이 다 느껴져. 다음 날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꿈을 꿨을 때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꿈은 있을까요? 급발진하는 것처럼 그 순간의 위험함은 일단 벌레예요. 내 몸에 벌레가 울거린다거나 내 집안에 벌레가 우울거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지금 무언가에 대한 어떤 안 좋음의 끝판왕의 암시예요. 구데기를 꾸면 행운이라고 봐요. 또 똥통에 구데기를 묻어 행운이라고 보지만 바퀴벌레나 뭐 이런 게 뭐 스물스물하게 막 이렇게 하면 나의 큰 변고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신랑의 외도를 잡은 적도 있어요. 꿈으로. 꿈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백인 백이에요. 근데 벌레를 어떻게 외도와 암으로 그거를 이렇게 어떤 징조로 표현하는 게 내 앞에 닥치는 불운이에요. 내 몸을 앗아가는 거야. 자식한테 꽂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꽂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이거는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상님 꿈 꾸신 적 있으세요? 저는 조상님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고요. 개꿈을 가끔 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꿈이 덜어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술을 터무니없게 해서 완전히 망하는 아니면 큰일 나는 의료사고를 내는 꿈 이런 걸 꾼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개꿈이구나 깨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깨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꿈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침 시작부터가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가 기분이 좀 그렇다고 해서 그날 수술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제 환자분 죄송한데 제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수술을 좀 내일로 미뤄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 불안 이런 거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꿈이 안 좋은 일로 연결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력이 반복적으로 매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꿈을 꿨다고 실패하진 않지만 감정적 충돌에서 문제가 돼요. 귀신은 영을 잡아먹고 혼을 잡아먹지만 인간의 감정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약한 부분에 악을 심고 씨약을 뿌려서 살인도 하게 되고 진짜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진짜 미쳐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간의 살인 사건, 살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뭔가 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원래 꿈에서 자기 실패를 하거나 자기 죽는 꿈이 나쁜 꿈이라기보다 자기 성기가 노출이 되거나 나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내가 화장을 하는 꿈을 꾸는 게 더 안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망신구설이거든요. 내가 화장을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성기가 노출이 되거나 내 뭐 팬티 누구한테 막 보여주는 거를 이런 꿈을 꾼다면 아주 큰 망신이죠. 그런 건 조심할 수 있겠네요. 개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돼지꿈 이런 거는 뭐 좋다고 하는데 개가 나오는 꿈이 나빠요? 돼지 꿈은 일단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단 좋게 받아들이는 어떤 전통 법이고요. 꿈에 개가 나온 적이 있으신가 봐. 14년 정도 이제 키웠다가 아프게 죽은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는데 걔가 어느 날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애가 이렇게 탁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꿈을 꾸기는 했었거든요. 귀신이 사람을 안 떠나기도 하지만 사람이 귀신을 안 보내기도 해요. 집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 망자를 산 사람 취급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건 좀 다르죠. 강아지 사진을 갖다 놓고 뽀삐야 엄마 갔다 올게. 뽀삐 엄마 갔다 왔어. 뽀삐야 목은 안 말라. 거기선 잘 있어. 춥진 않아. 이래버리면 있잖아. 그건 좀 병적으로 한 번씩 보이긴 하네요. 미치는 거야 사람이. 나중에 내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아이를 잃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멀리 보내주는 걸 일부러 보여줘야 돼. 연습하세요. 어쨌든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꿈이면 별로 좋은 꿈은 아니네요.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내가 무언가 찝찝하다. 그러면 일단은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무슨 계약을 앞두고 그런 꿈을 자주 꾼다? 내가 이걸 사인하러 가는데 자꾸 여기서 교통사고 나고 자꾸 돈 잃어버리고 지갑을 핸드폰 잊어버리잖아. 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고집이 엄청 세잖아. 끝까지 계약을 해. 결국 사단 나거든. 한 번쯤은 조상이 막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조상 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꿈이 한 번씩 나와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끌고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1층을 딱 눌러요. 같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는데 밖이 그냥 물속인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여기 왜 가?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말없이 이렇게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서 그때 딱 깼거든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혼이 산 사람을 데려가는 건 사실 같이 가자야.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라는 거를 편견을 깨야 돼. 귀신은 동갑을 한단 말이야.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꿈을 꾸고 얼마 안 있다가 몸이 안 좋든지 다치든지 아프든지 좀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원망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구성하는 게 겉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들 손녀를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은 외할아버지가 아니죠. 오히려 외할아버지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꿈들이 굉장히 많죠. 외할머니 할아버지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 제가 20대 한 중반? 후반에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을 빗자루로 이렇게 제가 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를 쓸 때마다 번호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로또 번호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꿈에서 딱 깼는데 42와 43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몰라 그러면서 그거를 해서 로또를 했는데 그 번호가 나왔어요. 42, 근데 43 되진 은? 않았어요. 원래 그 꿈을 꾸면요. 그 회차를 사는 게 아니라 3년을 사야 돼요. 아 진짜요?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서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 날짜까지 일러주기에는 좀 힘들어. 2개 빼고 나머지를 맞아요. 모든 숫자를 조합을 해서 9,999개를 그래도 하나는 맞아서 5,000원이라도 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꿀 거예요. 한 번 꾸주면 또 주더라. 열심히 빌어봐요, 밤마다. 아니 6개 다 주셔야 될 텐데.